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9번,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f'1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좌변은 f1 빼기 f0은 0이다 라는 뜻이고 우변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2 빼기 f0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 개를 한꺼번에 써주면 무슨 뜻이죠? f1은 f0이랑 같고 f2도 f0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f0은 f1은 f2랑 같아서 제가 이것을 k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y는 k라는 직선하고 0, 1, 2, 세 점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fx는 y는 k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x-1, x-2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1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1 구하는데 함수, 곱함수 3개짜리 각각 돌아가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런데 x-1이 있는 항은 어차피 대입하면 0이니까 이쪽 미분한 x하고 x-2 남겨진 곳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에서 미분계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0 이상 5 이하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y는 k라는 0하고 1 사이에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y축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a, b, c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점 ABC의 x좌표의 합이 4분의 25가 되도록 선분 AB의 길이를 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을 미리 좀 칠해놨습니다. 점도 표시해 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주기가 몇입니까? 이 사인 2분의 파이 x 주기 4, 여기 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1이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 그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제가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할 텐데요. 여기 색칠된 부분들이 전부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알파 표시되고 여기는 4 더하기 알파 하고 표시되겠습니다. 이 세 점의 x좌표들의 합을 다 더했더니 몇이라는 뜻입니까? 4분의 2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 더하기 알파를 해보면 몇이 되겠습니까? 2알파, 알파는 사라지고 알파 더하기 6하고 남겠습니다. 이것이 4분의 25다라는 뜻인데 넘겨서 알파를 계산하면 알파는 4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2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2분의 1 해주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정적분과 도함수, 10번은 삼각함수 그래프 대칭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L이 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큰 점을 A 그리고 위에 있는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큰 점을 B라고 했습니다.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할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중에 선분 AB의 길이가 2√5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크게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쓰겠습니까? 제가 삼각형, 직각삼각형 해놨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칸, 한 칸 가서 여기가 선분 AB의 길이는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선분 AB의 길이가 실제로 2√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배가 되고 여기도 다 2배가 돼서 실제로 4칸, 2칸 가서 점 A에서 점 B로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점 C의 좌표를 k,0 하고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밑에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가 k,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이 곡선에 대입하는 거니까 k, 로그 2의 2k 하고 표현이 되고 점 C의 좌표는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점 A에서 X축으로 4칸 가고 Y축으로 2칸 올라가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k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점 B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점 B의 좌표를 다시 이 로그 함수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로그 2의 2K는 X좌표 XK 더하기 4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4K 더하기 4를 X좌표에 대입하면 4K 더하기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K 더하기 16. 따라서 이 로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이 2는 몇입니까? 로그 2에 4니까 곱해주면 로그 2에 8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8K는 뭐가 되겠습니까? 4K 더하기 16 하고 나타나서 4K는 16 하니까 K는 4 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AC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4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CB 하고 써보겠습니다. AC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 하는데 AC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 점 A에서 Y좌표에서 0까지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선분 AC의 길이인데 우리 K4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로그 2의 8이니까 실제로 선분 AC의 길이는 3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6,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A10의 값을 구하는 과정 중에 가나 다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에 알맞은 수의 값을 P라고 할 때 가하고 나에서 얻은 가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n은 sn에서 sn-1을 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sn이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왼쪽으로 곱해서 3sn은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 식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n이 2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뭘 체크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SN 어떻습니까? n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 n에 1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좌변은 3S1 하고 표현이 되는데 S1은 원래 뭐가 되겠습니까? 초항까지 합이니까 A1이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3A1 하고 나타나는데 우변에도 1 대입했더니 3A1 하고 서로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n에 1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밑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이 1 이상이면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관계식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sn하고 an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서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에 세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n은 3sn-s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3을 좀 분배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sn-3sn-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sn 자리에 뭘 대입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n 더하기 2 곱하기 an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해 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입했습니까? 여기 3sn 자리에 n 더하기 2 an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3sn-1 자리에는 이 식이 여기 이 값이 그 자리에는 이 식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대입한 것이죠? 맞습니다. n 자리에 뭘 대입한 겁니까? n-1 대입한 것입니다. 여기 a n-1 맞춰져 있고 여기 n-1 대입하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n 더하기 1 값이 들어오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가에는 그러면 n 더하기 1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정리하겠습니까? 주어진 식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결국엔 3an은 뭐가 됐냐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3an은
n 더하기 2 곱하기 an 마이너스 n 더하기 1 곱하기 an-1이 됐습니다. 그러면 an끼리 묶고 an 더하기 1은 한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n-1 an은 하고 n 더하기 1 an-1이라고 같다라는 뜻이 되고, 뭘로 나눠주겠습니까? 여기는 n-1로 나눠주면 an-1분의 an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모로 가서 n-1분의 n 더하기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안에 들어가는 값은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n-1분의 n 더하기 1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fn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fn이 되고 이것은 gn이 되겠구나 하고 찾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10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10은 하고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할 텐데 A1은 어디 있습니까? 첫째 항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A1분의 A2 어디에 대입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3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n에 3을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n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게 돼서 3분의 5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 4분의 6 하나만 더 쓰면 5분의 7 하고 띵띵띵 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더 곱하라고 했습니까? A9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9를 넣으면 8분의 10 하고 나타나고 A10을 넣으면 9분의 11 여기까지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이렇게 약분되고 4 약분되고 5 약분되고 뭐가 남겠습니까? 앞에서는 분모에 1하고 2가 남고 계속 진행하면 끝에 가서 분자가 2개 이렇게 약분된 결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10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10은 하고 써주면 2 약분하고 10하고 11 곱하니까 1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에 들어가는 이 값이 110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P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P를 어디에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FN하고 GN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G에 몇을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110 대입하고 그 다음에 F에도 110을 대입해서 나눠봐라 그랬습니다. F에 110 대입하면 111이 되고 G에도 110을 대입해서 역수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111분의 109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109,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은 fx랑 같고 x가 마이너스 2 이상인 곳은 fx를 8칸 위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끌고 8칸 올라가라는 뜻인데 밑에 보시면 f-2의 함수값과 같게 되는 gx는 오직 2 하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보고 조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2 하고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쪽은 fx 그대로 남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8만큼 끌고 올라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f-2 하고 나타나는데
실제로 gx하고 만나는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지금 뚫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끌고 올라간 값이고 여기는 열려있는 값인데 왼쪽에서 또 만나고 있겠습니다. 2만 있어라 그랬는데 왼쪽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곳은 이 극대값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끌고 올라가고 여기는 열린 점이 되고 마이너스 2하고 y는 f-2하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끌고 올라간 여기는 끌고 올라가 8칸 끌고 올라간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접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극소값이 f-2에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래프가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조금 그려놨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라는 것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까만 선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y는 f-2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8만큼 올라가서 이 극소점이 f-2에 올라와서 교점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라.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뭐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 점의 x좌표가 2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2의 함수값하고 원래 원래 fx가 되겠습니다. 이 원래 f2 함수값의 차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소값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2는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f-2의 8칸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f2에 8을 더해야 f-2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근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fx의 극대값 이 값을 찾기 위해서 fx의 그래프의 식을 fx의 함수의 식을 확정 지어야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극소값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 극소값 f2의 값을 편의상 k하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고 가는 점을 m하고 표시해놓고 fx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1 하니까 fx는 하고 체크를 하면 x-m 하고 뚫고 가는 점 그리고 x-2에서 접하는 점 함수값 k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까? f0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f0 대입해주면 -m 곱하기 4 더하기 k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k는 4m 더하기 2분의 1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쓴다고 했습니까? 제가 체크해 놓은 이 f2하고 f-2의 함수값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해주면 -m 여기 들어가면 4, 4, 1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6m 그리고 더하기 k 그리고 -3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f2는 몇입니까? f2는 k라고 써놨습니다. 따라서 k는 하고 써주겠습니다. k는 f-2 -16m 더하기 k -32 그리고 -8 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k 지워지고 16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6m은 -40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m이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8로 나눠주면 -2분의 5 하고 결정이 되고 k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주면 -2분의 5, 4, 20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9 하고 k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K하고 M 결정됐고 우리 뭘 체크하는 것입니까? 극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뭘 쓸 준비를 하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의 값이 뭐가 나왔습니까? -2분의 5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쓰면 이 간격 다 같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x좌표는 2였고 -2분의 5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2분의 9 한 칸의 간격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2분의 3을 한번 더해주면 여기 극대점의 x좌표 마이너스 1 하고 심플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극대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1에서 나타나니까 f2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m 해주고 그리고 1 빼주니까 곱하기 1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m 해주니까 여기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있고 k 마이너스 2분의 1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1을 대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3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k 해주고 마이너스 9 해주고 마이너스 m 곱하기 9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2분의 9, 45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k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9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9를 빼주면 26 하고 나타나서 여기는 13. 그러면 계산 결과는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3차 함수 조각내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길이가 1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호 AB 위에 점 C를 잡아서 BC의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14고 BC의 길이가 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 D가 호 AC 위에 있는 점일 때 보기 중 옳은 곳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면 사인 CBA, CBA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조금 그림을 덮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선을 그었는데요. AB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여기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C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2로 나누면 7이고 3이고 77에 49에서 339 빼면 루트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 2 루트 10인데 전체적으로 2배가 돼 있으니까 4 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읽으면 14분의 4 루트 10 하고 나타나서 7분의 2 루트 10 하고 기억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CD의 길이가 7일 때, 이 길이가 7일 때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조금 보조선 미리 그려놓은 보조선이 있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14니까 반지름 7, 7 하고 표현을 하고 BC의 길이는 6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DC의 길이가 7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해 놓은 이 삼각형 반지름 7이어서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면 이 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이 각은 3분의 파이가 되고 이쪽으로 쫓아오면 이 각은 원주각이니까 3분의 파이의 절반인 6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AC의 길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왼쪽에서 4 루트 10 하고 찾았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C의 길이 4 루트 10 하고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BTC의 길이도 있고 여기 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AD의 길이 K라고 표현을 해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각하고 세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77에 49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7에 49는 K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4, 4, 16, 160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4 루트 10 해주고 코사인 30도 해주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제곱하고 나타나고 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루트 30K 그리고 160에서 49를 빼주면 111 하고 남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뭘 쓰겠습니까? 근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짝수 공식을 쓰면 2 루트 30 하고 나타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0 제곱하면 2는 4, 4, 32, 120하고 빼기 111 해주면 9가 되겠습니다. 루트 9 하고 나오니까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4, 4, 32 아까 여기 120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 이 값은 어떻습니까? 11에 아주 가까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에 가까운 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는 이 길이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지름보다도 작겠습니다. 지름보다 많이 작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하는데 우리 K를 뭐라고 했습니까? AD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D의 길이는 마이너스 2 루트 30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30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림 또 그려져 있는 그림 보고 또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 보조선 AC를 활용하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7, 그리고 여기도 7, 여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6하고 이 AC의 길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4루트 10 해서 정해져 있는 삼각형이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삼각형 ACD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면 좋겠는데 그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최대가 되는 곳은 AC랑 평행해서 AC랑 평행한 접선을 갖는 그 접점하고 중심하고 이었을 때 여기 수직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현에 수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이 2등분, 수직 2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루트 10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2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 삼각형 닮은 비 1대2 하고 나타나는데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6이니까 여기는 절반인 3 하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이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반지름 7에서 3을 뺐으니까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 2루트 10은 필요 없군요. 그냥 4루트 10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 4루트 10 있고 높이도 있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됐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따로따로 구해주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10 곱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4, 3, 12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고 이쪽은 2 하고 약분하면 8 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넓이는 20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았군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네들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코사인 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fx 더하기 2가 되고 x가 0 이상이면 tft를 정적분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실수 a에 대해서 hx는 gx 빼기 ga의 절대값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x, gx 빼기 ga의 절대값 함수로 오려면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 fx를 이용해서 정의된 이 gx, x 이퀄 0에서만 끊어져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좋겠습니까?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하고 미분계수를 체크를 하는데 각각의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TFT 연속함수이니까 그 피적분 함수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XFX 하고 찾아놓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뭘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x = 0에서 연속성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자극한 G0-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0 대입한 거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F2랑 같다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0 플러스 우극한 겸 뭐가 같이 껴있습니까? 우극한 겸 함수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0 대입하면 0에서 0까지 정적분하는 것이라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2가 0이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의 좌미분계수 G'0-를 한번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 0 대입하는 거니까 F'2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G'0 플러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 대입하는 건데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도 뭐가 되겠습니까? F'2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에서 x축에 접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아주 심플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fx는 하고 쓰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2의 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는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x를 이제 조금 정의를 다시 쓸 텐데요. x가 0보다 작으면 gx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fx 더하기 2인데 x제곱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0 이상이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이면 gx는 하고 쓰는데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0에서 x까지 tft인데 ft는 t-2의 제곱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어떤 함수입니까? 3차 함수인데 2에서 x축에 접하고 그리고 0에서 x축을 뚫고 가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 보고 조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0에서 뚫고 가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0에서 뚫고 가고 2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4차 함수가 되는데 0에서 극소값을 갖고 2에서 변곡점을 갖는 이러한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함수입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0에서 0이니까 여기도 0에서 x축에 접하는 이러한 4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4차 함수 제가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왜 그렇죠? 정보가 많으니까 하나로 딱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2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 4차 함수 비율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x축이지만 조금 여기다 x좌표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인데 여기 몇 등분 되죠? 3등분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3분의 2만큼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x좌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2에서의 함수값 은 제가 y는 k라고 한번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gx는 x가 0 이상인 부분 이 4차 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몇이 되겠습니까? 3x 그냥 x 세제곱이니까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3분의 2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x 더하기 3분의 2 해주고 그 다음에 x-2에서 세제곱 3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0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 약분해주면 2 한번 약분해주고 K는 몇이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나면 3분의 4 하고 남겠습니다. K의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gx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gx는
4분의 1 해주고 4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gx가 왼쪽 오른쪽 즉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x를 이제 완성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0 이상인 부분 이 4차 함수의 오른쪽 부분이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x제곱의 왼쪽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뭘 가겠습니까? gx에 대한 정보가 다 왔기 때문에 hx 한번 가겠습니다. hx는 gx 빼기 ga의 절대값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적당히 a를 한번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 빼기 ga는 뭐가 되겠습니까? xa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는 그러한 함수이고 거기에 절대값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접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있는 이러한 함수가 h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hx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개수가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새로운 x축의 후보가 되는 것일까요? 한 개만 있는 곳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a는 여기도 있고 또는 어디도 있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는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 이러한 함수가 hx가 되겠습니다. 미분 불능인 점 죄송합니다. 여기는 미분 불능이 아닙니다. 미분 불능인 점 여기 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분 불능인 점 하나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가 되는 후보 두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이런 A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습니다. GA 함수값 같은 함수값을 갖는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몇인지 우리 압니까?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하나 찾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의 함수값하고 이쪽의 함수값이 같은 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우리 G2 뭐라고 했습니까? G2는 하고 찾았는데 G2 뭐라고 했죠? G2가 K인데 3분의 4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3분의 4가 되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3분의 4를 찾아야 되는데 왼쪽의 그래프의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제가 여기를 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3분의 4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a는 어떤 값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값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우리가 찾는 a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인데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3을 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 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조각난 함수 그리고 절대값이 붙은 접힌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함수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x를 활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합니다. 가를 보면 gx는 극값을 갖지 않고 나를 보시면 g'x 이퀄 0이 되는 모든 실근은 0하고 3뿐이다 했습니다.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타나 있으니까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표현이 될 텐데요. 여기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거 먼저 미분하면 2x 하고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거 그대로 두고 오른쪽 거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fx 하고 나오고 이거 항 미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fx 하고 나타나서 f'x는 2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0되는 x값이 뭐라가 있다고 했습니까? 0하고 3이 있다고 했습니다. x값이 0하고 3에서 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만 조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 뭐 밑줄 그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라지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라지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지 fx 어떻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 f0에서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f0에서 0이고 또 어디에서 0입니까? 여기 3에서 0 대입하는데 여기에서는 0이 안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서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즉 0에서 3까지 ft dt가 0이니까 여기 3 대입한 라지 f3이 0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또 알고 있습니까? 라지 fx 몇 차 함수입니까? 이거 3x제곱 시작하는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지 fx는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입니다. x 세제곱 띠리링 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가 x절편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겠습니까? x축에 접하는데 극대점이 접할 수도 있고 극소점이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라지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라지 fx는 x세제곱 하니까 x제곱 x-3이 되고 여기 라지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3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각각 g'x가 표현이 되는데요.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x에다 이거 곱해주니까 2x 세제곱 x-3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해주면 2x 곱하니까 2x 제곱 g'x 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g'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2x 해주니까 2x 제곱 x-3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gx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g'x 0되는 x가 0하고 3 두 개인데 둘 다 극값을 갖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둘 다 완전제곱이어서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어서 이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절대값 fx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지 fx고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하고 또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스몰 fx는 3x제곱하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함수 0되는 점 여기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1, 2,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하고 3에서 극점이 나타나니까 3x-1, x-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1하고 여기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3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3에서 극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여기가 3 그러면 대칭축 여기 2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3까지 절대값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하고 이 핑크색 이거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간단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뭘 알죠? 맞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 2차 함수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 구해서 몇 배 하겠습니까? 2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하고 6분의 1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빼기 1의 세제곱 하는데 이게 몇 배가 있다고 했습니까? 2배 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2는 4, 4, 2, 8 해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이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짝수 번째 항의 합은 17N하고 나타나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연속한 두 항의 차이는 2N-1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A2라고 A2의 차를 보면 N에 1 대입하는 거니까 1 차이가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1나고 그 다음에 n에 2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 2 대입해 보면 여기 3이 되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의 차이는 3만큼 난다라는 뜻이 되고, 계속해 보면 홀수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1, 3, 5, 7, 9 하고 11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항이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2는 9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더 있습니까? 조건 가하고 조건 나를 적당히 섞어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A9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까지 합 짝수 번째니까 n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1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A1이 몇입니까? 더해서 17이 되려면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차이는 1 나니까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고, 그 다음에 A3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A3의 후보는 2개 있겠습니다. 차이가 3 나는 거니까 A3의 후보는 6이 있을 수 있고, 또 3 더하면 13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3이 6이면 A4는 차이가 5 나는 거니까 1이 있을 수 있고 11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 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7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5 하면 17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후보가 있는데 제가 또 뭘 체크하러 가겠습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 합, 4항까지 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3 더하기 A4를 하면 17 곱하기 몇이라는 뜻이죠. 17 곱하기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1에서 A2까지 합이 몇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17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3 더하기 A4의 합도 17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A3 더하기 A4가 17이 되는 쌍이 있는가 체크를 했더니 6하고 11 이렇게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4가 11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A5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차이가 7 나야 되니까 여기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8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6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차이가 9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있을 수 있고 여기 13 있을 수 있겠습니다. 9를 빼면 9 있을 수 있고 9를 더하면 27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A1 더하기 또 6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또 17 곱하기 3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둘씩 더하면 1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17이었고 여기도 17이었고, 그러면 A5 더하기 A6이 되겠습니다. A5 더하기 A6도 17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A5 더하기 A6도 17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더해서 17 되는 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하고 3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짝수 번째를 10개를 더해라. 짝수 번째 항을 10개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짝수 번째 첫 번째 거는 9고 그 다음에는 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궁금하시면 몇 개를 더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 몇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10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초항은 9이니까 9, 2, 18. n-1 d 하는데 d가 2가 되겠습니다. n-1 구하니까 9, 2,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거 서로 약분하면 18 곱하기 10 해서 180, 정답은 18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순추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했습니다.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절대값 fx 더하기 gx 하고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hx 위의 점 k, 0, k는 0이 아니겠습니다. 원점이 아닌 점 k,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hk는 0이라는 정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h'k는 뭐가 되겠습니까? h'k는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k, 0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hx =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라고 했습니다. hx가 0이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gx는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절대값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fx랑 gx가 만나는 점 중에 가장 큰 값이 1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hk도 0이기 때문에 이 gx하고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x = k에서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라는 뜻입니까? 부드럽게 만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밑에 조건은 조금 있다가 한번 계속 풀면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것,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것 두 가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원점인지를 몰라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선 이렇게 gx가 나타나겠습니다. gx가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뭘 그린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fx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쪽은 그대로 오고 이쪽은 접히고 이쪽은 또 그대로 오고 이쪽도 이렇게 접히겠습니다. 우리 교점이 몇 개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을 제외하고 K도 있을 수 있고 12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점 하나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원점이 아니고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 점이 원점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에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만나고 요 점에서도 만나고 요 점에서도 만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만나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만나는 것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 경우 원점 해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를 원점이라고 하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12에서 만나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만나질 않으니까 이 그림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겠습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또 어디가 원점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미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해서 왼쪽을 원점이라고 하면 접선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접선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조금 접선답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대로 오고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오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gx라는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하면 바로 여기에 접하고 여기가 K가 되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서 만나는 이 점은 12가 되고 교점은 0하고 K하고 12 이렇게 세 개 존재하는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조정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았는데요. 그 그래프를 앞으로 끌어와서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그렸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고 이 gx 초록색 선 gx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 0이 있고 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12하고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절대값 하기 전에 원래 fx를 들여다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gx하고 대칭 이동한 x축 대칭 이동한 이 파란 직선하고 만나는 점 여기도 k가 되겠습니다. 서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k인데 제가 지금 뭘 쓸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가 12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0하고 나타나면 3차 함수 비율을 쓰겠습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평행한 이 접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접점 그리고 변곡점 해서 몇 등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3등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4가 되고 여기 또 접점의 x좌표는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K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K는 제가 어디에서 체크하겠습니까? 여기 K라고 했습니다. 여기 접하는 점 K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점하고 또 체크하겠습니다. 변곡점하고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3등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중간에 4가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4, 6, K는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K는 6을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fx의 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gx 초록색 선 gx는 y는 nx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y는 nx 하고 표현하고 fx는 이 초록색 직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텐데요.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까? fx는 하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m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더 밀어 쓰겠습니다. fx는 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m이고 어디에서 접한다고 했습니까? 0에서 접하고 12에서 끊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해주고 x-12 그리고 어떤 직선이라고 했습니까? nx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좀 미리 써놨습니다. 계산을 위해서 왼쪽에 좀 끌었었고 그리고 조금 전개해놨습니다. 뭘 체크하겠습니까? 제가 여기도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 접하는 이 이 곡선에서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NX 하니까 여기는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f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6이 몇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n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6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66에 36 해주고 마이너스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6n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do함수에 대입해야 되는데 잘못 대입했습니다. 도함수로 안 구했군요. 도함수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f'x는 하고 도함수를 구하면 여기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6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66에 36 해주면 6, 3, 18 여기는 10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4에다 6을 곱하면 6, 4, 24, 6, 22, 14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n 하면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n이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36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n이 마이너스 36n이니까 n은 마이너스 18 이쪽으로 넘어가면 n은 18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대입을 해주면 뭘로 묶어서 쓰면 좋겠습니까? m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mx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더하기 1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8mx 하고 표현이 되고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m이 음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껴뒀던 조건 한번 쓰겠습니다.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라는 걸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H3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3도 계산하고 G3도 계산해야 되는데 F3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3 체크를 해주면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M 곱하기 339 36 더하기 18 하고 표현이 되는데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m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를 하는데 H3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H3은 절대값 F3 하는데 이거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27m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G3 하겠습니다. 여기 3을 대입하면 8, 3, 24, 54m 하고 표현이 되고 54m 하고 표현되고 계산하면 27m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m이 나타났습니다.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정해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구했습니다. 이제 K도 알고 K6이라는 것도 알고 H6 빼기 H12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H6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H6 뭐였습니까? 우리 K가 뭐였습니까? K가 6이었습니다. 이거 HK인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입 안 하고 0인지 아니까 그냥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고 H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H12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H11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11을 체크해야 되는데 절대값 해줘야 되니까 F11 먼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어디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우리 1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1 하고 나타나고 11제곱 들어가겠습니다. 121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빼기 11 해주겠습니다. 12 해주니까 마이너스 132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18 하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1에 18을 더하니까 7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7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H11 계산해보자 했는데 절대값 해주니까 6분의 77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또 뭘 대입해줘야 되겠습니까? G에 12를 대입하는데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18 곱하기 m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 하고 쓰겠습니다. 곱하기 11 해주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33 하고 나타나는데 6으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3, 18 마이너스 19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7을 빼주면 마이너스 1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6분의 마이너스 121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K를 곱하라고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K는 6이었고 여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H11이 마이너스 6분의 11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곱하기 6분의 121 K는 6이었고 6분의 121 해서 정답은 12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절대값 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조금 세게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1, 2, 2, 3, 3, 6장 카드, 주머니 B에는 3, 3, 4, 4, 5, 5,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즉 모두 3개 모두가 3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머니 B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겠습니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택해질 경우 B가 택해질 경우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택해지면 동전 3개가 모두 앞면이 나타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A가 선택될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장의 합이 소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 1 해서 2가 돼서 소수고, 그 다음에 1, 2도 3이 돼서 소수고, 그 다음에 2, 3도 5가 돼서 소수하고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률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A가 선택될 확률 8분의 1에다 전체 6개에서 2장을 뽑는 분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시 2분의 분자 1, 1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나오는 경우 여기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있고 2, 3이 뽑히는 경우 이렇게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 곱하기 그리고 계산은 마무리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15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분자 계산하면 4, 4 해서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머니 B가 선택될 확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머니 B는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라 1 빼기 8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B가 선택될 확률은 8분의 7 하고 나타나고 또 두 장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4 더하면 7이고 그 다음에 8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 4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8분의 7 B가 선택될 확률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6개 중에서 2개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시 2 하고 나타나고 3 2장, 4 2장 하고 나타나니까 2 곱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8분의 7 곱하기 15분의 1 하고 나타나고 곱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분모 8 곱하기 15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여기는 9가 되고 위쪽은 9가 되고 아래는 7, 4, 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37 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0 하니까 120분의 37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루트 안에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있는데 이것의 값이 자연수가 되라 그러면 새 함수값의 곱이 제곱수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이고 함수값이 같을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건이 붙어있는 중복조합이니까 이 조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새 함수값의 곱이 제곱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는 1, 2, 3, 4, 5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왼쪽이 제곱수가 되고 오른쪽은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얘가 1이고 F1의 함수값이 1이고 여기도 제곱수가 되면 1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이 오고 제곱수가 되면 2 곱해서 제곱수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곱하기 3도 있고 1 곱하기 4 곱하기 4도 있고 1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제곱수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곱수 남은 거 하나 4밖에 없습니다. 4, 1, 1은 여기 411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411 하고 쓰고 또 4하고 제곱수가 되면 2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하고 제곱수 3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겠습니까? 4도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총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체크 먼저 해놓겠습니까? 우리 대소관계가 있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14 하고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224 하고 자리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자리 바꾸겠습니다. 3, 3, 4하고 자리를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해지는 경우는 각각 한 가지씩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대소관계를 체크하는데 F3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3 이상 하고 나타나고 F4 그 다음에 F5, F6 하고 나타나는데 함수값이 총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5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F3이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1 이상 F4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F5 하고 나타나고 F6 하고 나타나고 5 이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3개를 뽑으니까 5H3 하고 나타나고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C3 하고 나타나서 7, 5, 35, 3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3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띵띵띵 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5 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F4, F5, F6을 구해야 되니까 4개 중에서 3개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6C3 해서 5, 4, 20, 20가지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3 이상 하고 띵띵띵 해서 5 이하 하고 나타나니까 몇 개에서 뽑겠습니까? 3H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C3, 5C3 해서 5C2, 10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부터 시작하는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에서 몇 개를 뽑겠습니까? 4하고 5 2개에서 3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4C3, 4C1 해서 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5 이상 해서 5 이상에서 5까지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 이상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4 이상에 우리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4가지 하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4 이상 해서 띵띵띵 하고 5까지 가니까 여기도 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습니까? 4 이상 해서 또 띵띵띵 해서 이것도 4가지 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똑같군요. 그러면 띵띵띵 해서 여기도 4가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5 이상 띵띵띵 해서 5까지는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 구했습니다. 우리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 먼저 더해보겠습니다. 35 더하기 그리고 10하고 20 더하면 30 하고 쓰겠습니다. 30 그리고 4가 몇 개 있는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20 하고 나타나고 1이 몇 개 있습니까? 1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2 해주면 여기 50 그러면 87 정답은 8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으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갖는 범위는 각각 0 이상 a 이하로 갖겠습니다.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고 x가 0 이상 a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fx 한번 보세요. 어떤 함수입니까? 상수함수 해서 제가 오른쪽에 조금 표현했습니다. 정의역은 0에서 a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함수값이 뭐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함수가 y는 b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 이 넓이가 몇이 되겠습니까? 넓이가 2일 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a, 세로는 b니까 a 곱하기 b가 1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gx 한번 정의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gx는 어떤 확률이라고 했습니까? 0 이상 x가 x 이하일 확률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함수를 정적분하라는 뜻이죠. 0에서 x까지 이거 어떤 건 함수입니까?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를 정적분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변수를 좀 바꿔 써보겠습니다. dt 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t 해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bt 해주고 0에서 x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bx, gx는 bx라는 함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겠습니까? gx가 결정이 됐으니까 또 이 gx도 0에서 a까지 정적분하면 1이다 라는 사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1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정적분하는데 gx하고 써보겠습니다. gx dx 해주면 0에서 a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gx b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적분해주면 2분의 1 bx 제곱하고 나타나서 0에서 a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a제곱 b하고 표현이 되는데 a 곱하기 b 우리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하고 나타나면 a 값이 2가 되겠습니다. a가 2면 b는 몇입니까? b는 2분의 1 하고 a, b를 좀 찾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 y 확률을 0 이상 c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하고 쓰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가 0 이상 그리고 c 이하일 확률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gx입니다. gx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c까지 하는데 b 2분의 1인 걸 압니다. 그래서 2분의 1x dx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x제곱하고 표현되고 0에서 c까지 하고 나타나니까 4분의 1 c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c제곱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도 구했고 우리 이제 결과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이 2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제곱 2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라는 의미를 갖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각 면에 숫자 1이 2개 그리고 2가 4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6번 던질 때 n번째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A1, A2, A3의 합이 A4, A5, A6의 합보다 클 때 A2라고 A4가 1일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4, A5, A6이 제일 작을 때는 1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112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22가 될 수 있고 또는 222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 5, 6의 합이 11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2 해서 더 클 수 있고 222 해서 또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122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다 여기가 2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어서 이 6가지 경우에 대한 경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1이 나올 확률 기본적으로 몇입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뭐가 보이십니까? 분모 3이 공통으로 일어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갈 거라 분모는 조금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개수도 6개 똑같으니까 분모는 3의 6제곱 하고 나타나서 분자만 쓰면서 경우의 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2개 나왔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데 이 경우의 수가 몇이 되겠습니까? 전부 곱하면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 바꿀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 3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나왔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가 2개 나왔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총 4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또 순서 바꿀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해서 여기도 세 가지.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번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그리고 3분의 2 하고 나타나서 여기도 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4번을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9가지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8 곱하기 9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해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해서 여기는 4, 4, 16, 1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 순서 바꾸는 경우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 1, 1, 2가 있어서 세 가지 순서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16 곱하기 3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하고 쓰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은 8, 4, 32 여기 3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리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해서 여기는 3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뭘 체크하자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에 A2라고 A4가 1이 있는 경우 체크해봐라 했습니다. 그럼 1번에서 가능성이 있고 2번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4번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좀 나눠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 2를 만족하는 경우, 여기도 1, 여기도 1을 만족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 1, 2, 1, 2, 1 해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2, 2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 해서 여기는 그냥 네 가지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왔습니다. 네 번째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여기 1, 1, 2, 1, 2, 1 해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어떻게 확률을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분모의 3의 6제곱은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분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경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6개의 수를 더한 것이고 분자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보이십니까? 약분이 되는 게 또 보이겠습니다. 2로 한 번씩 약분하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2, 8 하고 3, 2, 6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한번 나눠주면 4가 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 4, 36 하고 나타나고 다섯 번째는 8, 3, 24 그 다음에 또 2로 한번 약분해주면 48, 16 곱하기 3 해서 4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또 한번 약분하니까 여기는 2 더하기 2 더하기 그리고 2로 약분하면 8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전부 더해주면 12 하고 되고 분모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60 하고 나타나고 여기 더하면 13, 13에다 더해주면 6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1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면 121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3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는데 세로의 길이는 1이고 가로의 길이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A1, D1의 중점을 E1이라고 했고 선분의 교점을 F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1하고 F1하고
G1하고 G1 F1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초항이고 밑에 있는 삼각형 F1, B1, C1의 같은 모양의 같은 비율을 갖는 도형을 그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나비 닮음이 되겠습니다. 평행선에서 나타나는 닮음의 일종인데요. 평행선에 X선을 그어가지고 나타나는 두 도형의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여기 1 중점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대 2, 여기도 1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길이가 3개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뭐랑 이어보겠습니까? 이제 B1하고 E1을 이어서 이 조그만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B1하고 E1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여기 9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E1, B1, F1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삼각형이고 이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해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 길이도 같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1대 2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3등분이 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색을 칠해놨습니다. 색칠된 그림 보면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색칠된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색칠된 이 민트색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등적 변형으로 넓이가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가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어떤 삼각형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 파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초항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닮은 비 체크해서 공비 한번 구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제가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또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닮은 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닮음을 쓰겠습니까? 이 큰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색칠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쓰겠습니다. 닮음을 써야 되는데 닮은 비 길이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1대 2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대 2 하고 나타나니까 이 길이를 K, 그러면 이 길이 2K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어떤 비를 갖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1이면 여기 2니까 여기도 1대 2 하고 나타나서 B2, C2의 길이도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K인데 이 노란 삼각형 어떤 삼각형입니까? 여기 45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여기도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1, C1의 길이가 2K, 2K, K의 합인 5K로 표현되겠습니다. 5K가 2니까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닮은 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닮은 비는 뭐 대 뭐로 체크하겠습니까? 1대 K로 체크하겠습니다. 1대 K, 1대 K가 어떻게 표현됐다는 뜻이죠. 1대 5분의 2 하고 표현이 됐고 우리는 닮은 비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넓이니까 공비는 25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초항 2분의 1에 1-R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R 해주면 25분의 21이니까 역수가 돼서 21분의 25 쓰겠습니다. 계산하면 42분의 25. 정답은 42분의 25.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닮음 2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거 우함수구나 하고 우함수 표시 한번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주기성을 띠는데 주기가 2가 되겠구나 하고 또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편의상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거 미분 가능한 곡선이어서 부드럽게 그려야 되지만 넓이 위주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하고 나타나면 여기도 2구나 하고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주기성을 띠니까 계속 이런 모양으로 2가 하나 반쪽씩 나타나면서 4가 되는 그림이 계속 4, 4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또 만족할 때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fx하고 코사인 2파이 x 부분적분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배해서 한번 이 노란색 칠한 식을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배를 해서 써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 하고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따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산 결과가 2분의 47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번이라고 하고 이 부분 2번 해서 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일단 평행이동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죠? x는 기함수고 fx는 우함수니까 평행이동해서 대칭 구간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평행이동하면 좋겠습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3 되고 그리고 x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도 fx 더하기 2 더하기 2 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fx는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니까 다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fx로 바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좀 왼쪽으로 끌었으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더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x 더하기 2 fx 하고 표현이 되고 또 제가 뭐 하겠습니까? 또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fx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기함수, 우함수 만나서 대칭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함수니까 정적분 값이 0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 2라는 값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오른쪽에 3까지 가니까 하나 둘 셋 왼쪽도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의 2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 해서 정적분의 값은 12 하고 6개의 2가 생기고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의 2에다 곱하기 2까지 해주니까 6, 4,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번 하고 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fx도 주기가 2고 그 다음에 2파이 x 코사인 2파이 x 주기 1인데 주기성이니까 2하고 주기를 2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기 2하고 나타나고 여긴 몇 주기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3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배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하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fx도 우함수고 코사인 2파이 x도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6배에 하고 쓰겠습니다. 6배의 0에서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 형태로 쫓아가기 위해서 부분 적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그냥 데려가고 어떤 걸 적분할지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fx 뭐 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미분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거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거 적분을 해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6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먼저 계산하고 6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냥 데려오고 fx 하고 쓰고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분의 1 하고 sin fx, sin 2파이 x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0에서 1까지 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데려온 거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f'x 해주고 적분한 거 어떻게 씁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2파이분의 1을 조금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2파이분의 1, 0에서 1까지 그리고 f'x 하고 그냥 데려온 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in 2파이 x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들어가면 sin 2파이 0 되겠습니다. 0 들어가도 0이니까 앞부분은 0 하고 나타나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1 하고 어떤 모양이 나왔습니까? 우리 계산하고 싶은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모양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K라고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라고 치환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이 이번의 정적분 계산 결과는 2파이분의 1 곱하기 K하고 나타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거라 다시 대입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6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6 곱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1번의 결과 24 나왔고 2번의 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거 K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24가 되고 2번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3K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2분의 47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이분의 3K는 해주면 넘겨서 계산하면 얘는 2분의 4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47을 빼주면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6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주기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분적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S하고 이 호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호 PB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2호의 길이하고 2호의 길이가 같으면 2호가 갖고 있는 원주각이 서로 같겠습니다. 여기 세타면 2호에 대한 원주각도 세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을 조금 뜯어 붙여서 구하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선을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2호의 길이하고 2호의 길이가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활골 보이십니까? 이 활골의 넓이가 이 활골이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골을 여기 노란 부분에 뜯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이 활골을 여기다 뜯어서 채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세타 더하기 G세타가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으로 바뀌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고 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뭘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타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하고 세타 더하면 90도가 되겠습니다. 이 각하고 이쪽 더해도 90도 하고 나타나니까 이 각도 세타 하고 찾겠습니다. 저평각으로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
길이 같고 서로 90도 90도 하니까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의 삼각형하고 이 회색 삼각형이 합동이어서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회색 부분의 삼각형을 하늘색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 회색 삼각형인데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회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F세타 더하기 G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길이, 여기 우리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중심, 여기 끼인 각 세타를 활용해서 접근을 할 건데요. 일단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QB의 길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A를 이어주면 여기 90도 하고 나타나고 2호에 대한 원주각 세타라고 했습니다. 2호에 대한 원주각 세타 하니까 여기도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QB의 길이가 이제 표현될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Q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2세타, 여기 길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B의 길이는 2 사인 2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 사인 2세타 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를 찾겠습니까? PB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B의 길이는 뭘 활용하겠습니까? 여기 세타 하고 나타나고 여기 2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 2 사인 세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세타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세타 세제곱분의 넓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F세타 G세타 이 회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세제곱분의 2를 해주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QB의 길이 읽어오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2세타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 2 사인 세타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끼인 각 사인 세타 하고 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극한값은 세타로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세타 세 개 있으니까 다 사인 세타를 없애겠습니다. 2분의 1, 2 없애고 나면 여기 2 남고 여기 2 남아서 극한값은 4.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하고 나타났습니다. fx 그럼 어떤 함수입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x축 위에 둥둥 뜨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 fx의 곱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fx 0보다 크고 2의 x제곱도 0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x축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겠습니다. 그런데 2의 x제곱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급격히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x축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즉 x축이 점근선이 되고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대 하나, 극소 하나 하는 극점들이 많으면 2개 나오겠습니다. 대충 이런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집합, 다음 집합의 모든 원수의 합을 hk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합입니까? gx는 k 하면 는 k 하고 이렇게 x축 이쪽에서 는 k를 그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k가 되는 x들을 다 모았을 때 그 모든 원수의 합을 hk라고 했습니다. 집합으로 표현된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집합은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든 x들의 합을 hk라고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 hk가 어떻습니까? 불연속 막대 그래프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함수 hk가 k는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가 오직 한 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k가 3, 2로 접근한 후 우극한 빼기 좌극한의 차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 2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t는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3, 2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어떤 불연속이죠? 맞습니다. 점프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림을 이제 좀 그려놓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좀 제가 크게 그렸는데요. 확대된 그림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극대 극소 일어나는 곳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짐작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여기 파란 선 극소점이 3, 2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극대점이 3,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 2가 되고 여기가 3, 2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극대점도 좀 그려놨고 여기 점들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좀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해보겠습니까? 3, 2 여기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자극한 이게 밑에서 K가 밑에서 접근하는 이것들이 자극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르륵 접근하면 점들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극한 값 자체는 그냥 알파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접근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세 점이 되겠습니다. 세 점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점이 감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 더하기 이 점이 감마 점점 얘도 감마로 오고 이것도 감마로 오는구나. 그래서 이 감마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 감마로 접근하고 이쪽은 어디로 접근하겠습니까? 그대로 알파로 접근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이 감마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이 감마가 2가 돼서 감마는 1이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감마는 1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점프 불연속 후보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점점 접근하는 자극한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오른쪽 값은 델타로 접근하고 왼쪽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베타 이렇게 베타 접근하니까 자극한 값 어떻게 표현되죠? 여기다 제가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극한 값 표현하고 여기 우극한 값 표현 한번 할 텐데요. 자극한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베타 하니까 2베타 더하기 감마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감마가 아니라 델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델타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금방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베타 더하기 델타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 또 한 점 한 점 접근하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델타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베타는 뭐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베타는 0이구나 라는 정보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0에서 극대, 그리고 1에서 극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0하고 G'1에서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3, 2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1은 3, 2 하고 써놓고 이제 fx에 대한 정보로 껴맞춰 보러 가겠습니다. 왼쪽에서 조금 써보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의 x제곱 그리고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bx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고 g'x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하고 나타나고 g'x 그대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미분한 거 도함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ax제곱 그리고 더하기 2a 더하기 bx 그리고 b 더하기 c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G'X 0 되는 곳 여기서 0 되는데 이 0의 좌표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0 되는 값이 0하고 1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ax x-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개수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a는 하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2a 더하기 b가 되고 b 더하기 c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3a 하고 나타나고 b는 마이너스 3a 나타나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b니까 3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걸 좀 다시 쓰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3a 해주고 c는 3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G1은 33이다 라는 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G1 하고 대입해주면
1 대입하면 2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 b는 마이너스 3a 그리고 c는 3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a인데 이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3,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3, 최고차항의 개수 3 나왔는데 우리 시작할 때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 2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점점 는 K 하고 접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여기 점점점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두 개의 값들은 서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로 베타로 이렇게 쫓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어디로 쫓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델타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좌극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가 두 개고 델타가 하나 있겠구나 해서 이 베타 더하기 델타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점이 하나밖에 한 점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극한 값은 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빼면 마이너스 2베타 하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좌극한은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극소값에서 또 점프 불연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프 불연속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랑 같은 방법으로 또 똑같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좌극한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만나니까 좌극한은 알파로 접근하겠습니다.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접근하는데 왼쪽은 알파로 오고 오른쪽은 다 뭐로 오겠습니까? 감마로 오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좌극한은 어디로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알파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떻습니까? 알파 하나하고 감마 2감마로 접근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2감마 하고 표현되는데 이 값들이 서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뭘 알겠습니까? 감마가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또 아까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x제곱 해주고 이번에 여기다 좀 한번 또 써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0에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g 프라임 0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함수값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3, 2인 경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야 되죠? 이번에는 근이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2a 더하기 b가 되고 b 더하기 c는 0 하고 나타나니까 b는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고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뭘 대입하죠? g-1이 3이라는 사실을 쓰겠습니다. g-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a-b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a가 되고 더하기 c는 c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2 곱하기 a가 되는데 3, 2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a가 되는데 몇이라고 했습니까? 3,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약분해서 2제곱 하는데 이것의 값은 3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구했습니다. g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까? a로 묶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다시 쓰면 a는 a 2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x 더하기 2제곱 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고 abc 자리에 대입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g-6 곱하기 g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6 먼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대입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6 들어가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6에 36 더하기 6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은 43, 2의 마이너스 4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g의 2의 값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의 2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 몇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2를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또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4 빼기 2 더하기 1하고 나타나니까 계산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둘이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3, 3, 9, 4, 3, 12, 129. 정답은 12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2차 함수와 2의 x제곱 지수함수 곱함수 그래프 개형 체크해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